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게임은 문명의 폐허를 대자연이 차지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인류는 세계의 지배 종족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짐승들 외에 고도로 진화한 동물 형태의 기계들이 이 세계를 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 문명 및 기술력을 소실해 고대 원시 부족 사회로 회귀하였으며 이들은 자연에서 동식물을 채집, 사냥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소중형 기계들을 사냥하여 용기를 증명함과 함께 각종 재료로 환원에 써먹고 있습니다. 각종 속성 공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부족의 추방자이자 기계를 사냥하는 법을 습득한 젊은 사냥꾼은 에일로이의 역할을 맡아 주변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에일로이가 갓난아의 시점부터 어린아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일로이가 어떻게 과거의 문명 사회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인이 된 직후 에일로이는 노라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증명의 의식을 치르는 도중 일식단이라는 광신도 집단에게 습격당하며 양아버지도 이 사건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대여족장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비밀과 함께 얽힌 위험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추구자로서 세상을 여행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사냥꾼이자 궁수인 에일로이를 조종해 기계라고 불리는 괴물과 정체불명의 부족 집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기계들은 현실의 동물들처럼 무리를 지어 함께 이동하거나 일부는 홀로 평원을 배회하는 등 고유의 습성이 있으며 저마다 약점을 하나씩은 지니고 있습니다. 기계들이 사망 시에 떨어뜨리는 부품들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자연적인 재료와 조합하여 독특한 무기와 탄약, 함정, 그리고 도구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 방식이다 보니 정말로 방대한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녀 볼 수 있으며 세계가 재정립되면서 기후 상태도 바뀐 것인지 전 지구상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지형과 기후가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도 완전히 부활하여 초목뿐만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있어 이들을 사냥해 아이템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시간대가 순환하고 날씨도 변화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낙천 후일수록 시야가 나빠집니다. 일반적인 세이브 방식과 달리 곳곳에 있는 캠프파이어에 불을 피워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며 한 번 가본 캠프파이어는 마커가 되어 마을과 같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짐승은 공통적으로 고기를 제공하지만 그 종류마다 아이템이 다른 데다 재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기계만큼은 아니지만 간간히 사냥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장하는 야생 동물은 여우, 멧돼지, 너구리, 칠면조, 토끼, 물고기 등이 있으며 이들을 사냥할 경우 고기, 뼈, 가죽 등이 나옵니다. 뼈는 초록색 아이템이고 가죽은 파란색의 희귀 아이템입니다. 고기는 기름진 고기, 맛있는 고기, 뼈 붙은 고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아이템은 제작 재료로 사용되는데 인벤토리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히 화살, 탄환 슬롯을 증가시키는 것은 게임 플레이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벤 확장은 재료가 모일 때마다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같이 눈이 즐거운 시대에 그래픽으로서 개발사의 뛰어난 상상력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보여준 작품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게임의 미래는 기계로 된 로봇에 의해 점령당한 영화 터미네이터의 미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은 자신을 파괴하려는 인류에 대항해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 영화 인터스텔라의 로보타스도 인류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허핑턴 포스트 영국판 스팟뉴스에서는 구글이 스카이넷으로 사명을 바꾼다 라는 패러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인간계 바둑 최고수를 이긴 인공지능의 인류가 느끼는 공포심을 패러디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전 세계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충격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 빈곤한 삶을 살게 된 근로자들은 빈곤의 원인이 바로 기계 때문이라 생각하고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탄압과 경기 회복으로 기계 파괴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에 이르러 이 운동은 인공지능이 추가된 기계에 대한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 로봇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이 인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핵과학이 인류를 파괴하는 엄청난 무기가 된 역사가 보여주듯 결국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향한 무기로 탈바꿈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공의식으로 진화하는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의 기술 부분 이사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이 순간을 특이점이라 불렀습니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입니다. 커즈와일은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하리라 예측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배신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자가학습을 통해 자신과의 대결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과의 싸움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로봇이 점점 인간처럼 변하듯 인간도 점점 로봇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을 익히고 진정한 인문 정신이 내면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 점점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는 왜 사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호라이즌 제로 던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